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무언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순간 말입니다. 50년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참을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요. 자식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말을 툭 던졌을 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걸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평생 믿어온 사람이 사실은 내 약점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일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배신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소리를 지르셨나요? 아니면 눈물이 먼저 났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퍼붓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으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셨든 그 이후에 마음이 편하셨나요? 시원하게 화를 냈는데도 왜인지 공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생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감정 다스림의 진짜 고수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란 바로 이겁니다.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움이, 화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엔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무려 2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지는지,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제 제 이야기로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인간관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억울했던 그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1단계 주인공, 나의 세계, 평온한 일상과 자기 확신. 나는 스스로를 꽤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부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나름의 원칙이 생겼거든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자. 나이 들수록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뉴스도 좀 보고 오후엔 가끔 경로당에 나가거나 오래된 친구면 명의랑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10년 넘게 한 동네에 사는 이웃, 그리고 믿었던 가족.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나쁜 감정이 쌓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관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잘 사귀며 살았다. 인복이 있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모습은 그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다. 저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그날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해설, 이것이 1단계, 나의 안정된 세계입니다.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일상. 자신에 대한 확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2단계 욕망의 발동, 배신의 씨앗, 분노의 점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명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짧은 메시지 하나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지혜 씨가 지난 모임에서 선생님 얘기를 했대요. 돈 얘기도 하고 좀 그런 말을 했다던. 처음엔 뭔 소린지 몰랐어요. 지혜라면 제가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음식도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돈 얘기를, 그런 말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설마 싶었지요. 확인을 해야겠다 싶으면서도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15년을 어디에 쏟아부은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경로로 비슷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명 앞에서 했는지까지요. 심지어 금액까지 거론됐다고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썼을 리가 없는 금액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빨갛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배신당한 것보다 더 무서우나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자책감, 이날까지가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밤새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은 우리가 신뢰를 잘못 준 대가가 아니다.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다. 마침표. 3단계 진입과 저항, 화를 내고야 말았다. 저는 결국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었어요. 차분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확인하겠다고요. 근데 막상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준비한 게 다 날아갔어요. 당신, 우리 모임에서 내 뒤에서 돈 얘기할 사.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잠깐 침묵하더니 뭔 소리냐고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부정을 하니까요. 뻔뻔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내용을 다 쏟아냈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날짜까지 대며 따졌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15년이 어떤 세월인지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은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요라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더 허전하고 씁쓸하고 왠지 지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화를 다 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 왜 이기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그 불편한 감각이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퀴즈, 화가 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1. 상대방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2. 내 감정이 정리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3.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 4.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 정답, 3.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 대시 감정이 앞설수록 이성이 뒤로 물러나고 결국 말한 사람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4단계 탐색과 깨달음, 쇼펜하우어를 만나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예전에 딸이 사다 준 건데 몇 장 읽다가 중간에 덮어뒀던 책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제가 예전에 연필로 밑줄 쳐놓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그날 새벽절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어요. 화가 나면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양반말이 맞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줘버린다고요. 어디서 상처를 받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무너지는지. 다시 말해서 화를 내는 순간 내 약점 지도를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약점을 파악한 사람은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더 정교하게, 더 교묘하게, 더 잘난 보이는 방식으로 같은 버튼을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힌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차갑게 반응했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상처를 줬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불확실성이 상대방을 더 조심하게 만들고 더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표출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옳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사실의 옳고 그름보다 반응의 방식을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했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전화통화에서 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감정 개임에서는 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진다는 게 그게 진짜였구나.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잊는다면 그는 반드시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마침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의 의지, 윌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방의 의지가 우리의 약점을 학습합니다. 차가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 전략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냉혹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헛된 기대에서 해방시켜주는 지혜입니다. 5단계 대가, 감정 노출이 부른 냉혹한 결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화를 냈던 그 전화통화 내용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퍼져 있었어요. 어찌어찌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놀랐어요. 들으셔보세요. 저는 정당하게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없어요. 배신당한 쪽이 나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피해자가 됐고 저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오라도 내가 먼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상처를 줬는지보다 누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더 뚜렷하게 기억하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이미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먼저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억울한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는데 그 전화 자체가 무기로 쓰인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먼저 감정을 드러낸 사람이 지는 이유입니다. 선수를 친 사람은 이미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더 씁쓸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사이를 오래 알던 공통지인 몇 명이 저한테 슬쩍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아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서겠죠. 저는 정당한 분노를 표현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감정 노출의 대가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라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이미지가 굳어지면 그걸 되돌리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퀴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정당한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1. 상대방이 더 깊이 반성한다. 2. 나의 약점이 상대에게 노출되고 주도권을 잃는다. 3.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준다. 4.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정답, 2. 나의 약점이 상대에게 노출되고 주도권을 잃는다. 대시 감정이 먼저 나오면 사실이 뒤로 밀립니다. 6단계 변화와 선택, 침묵을 무기로 선택하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말을 멈추는 연습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화가 목까지 차오르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불편함을 10초만 버티면 조금 가라앉아요. 20초 버티면 더 가라앉아요. 그리고 1분쯤 지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차가움이란 게 이거더라고요.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은 있는데 그걸 즉각 보여주지 않는 기술이에요. 감정을 인식하되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연습한 건 무표정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요. 하고 한 박자 멈추는 거예요. 그 한 박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연습한 건 낮은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반대로 더 낮게, 더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느릴수록 상대방이 오히려 긴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낮은 목소리는 자신감과 통제력의 신호거든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연습한 건 질문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뒤집습니다. 공격한 사람이 갑자기 해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니까요. 나는 물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방어자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의 역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자가 됩니다. 그것이 200년 전 철학자가 말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 심리의 진실입니다. 때로는 믿는 척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척을 해라.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7단계 교환과 승리, 차가움이 이긴다. 연습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비슷한 상황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누군가가 저를 살짝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단어 선택이 약간 이상했고 뉘앙스가 거슬렸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했겠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말한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지도 않았고 허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겼다. 말 한마디도 길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던 그 장면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후로 조심하더라고 했어. 쇼펜하우어가 옳았습니다. 침묵과 낮은 질문 한마디가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퀴즈, 낮은 목소리와 침묵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는 1. 상대방이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2. 상대방이 승리했다고 느낀다. 3. 상대방이 불안해지고 해명 압박을 받는다. 4.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극적으로 본다. 정답, 3. 상대방이 불안해지고 해명 압박을 받는다. 대시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심리적 우위를 만들고 공격자를 방어자로 전환시킵니다. 8단계 새로운 세계, 감정의 주인이 된 지금의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화는 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배신을 당하면 배신감이 나고 무시를 당하면 분노가 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차가움의 진짜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그건 냉혹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억누르면 결국 어디선가 더 크게 터지거든요. 그가 말한 차가움이란 이겁니다.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을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내가 결정한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다. 이게 진짜 고수의 태도입니다. 이게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처세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0, 60, 70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는 것도 힘들고 화를 냈을 때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다음번엔 한 번만 참아보세요. 단 10초만요. 10초 동안 숨 한 번 크게 쉬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10초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2세까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행복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온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 마침표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분노와 침묵, 그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화를 내는 순간 내 약점 지도를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구분하세요. 둘째, 차가움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술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셋째, 침묵, 낮은 목소리, 질문 대시 3가지가 진짜 고수의 무기입니다. 10초만 참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감정에 끌려다니며 사는 무감각한 삶. 50, 60, 70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참을 성과 인내가 이제는 차가운 지혜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화를 내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질문 하나로, 퍼붓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침묵 10초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억울했던 그 모든 순간에 대한 가장 단단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 조용히 전달해주세요. 그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퀴즈, 쇼펜하우어가 말한 차가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1. 감정이 없는 냉혹한 사람이 되는 것. 2.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것.
3감정을 인식하되 표현의 시기와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 사화가 날 때마다 자리를 피하는 것. 정답, 3감정을 인식하되 표현의 시기와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 대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